안녕하십니까. 4.13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방송, 이번 시간은 안동시 선거구 후보들의 정경과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홈페이지와 마이케이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에 따라 안동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안동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연한 각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정해졌습니다. 먼저 기호 3번 국민의당 박인우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기호 1번 새누리당 김광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이성노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세 분의 후보가 나와주셨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안동시 선거구 후보들의 기조 연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연설 종료 시간 10초 전에 보시는 것처럼 노란불이 켜지면서 예고음이 울리고 시간이 지나면 빨간불과 함께 경고음이 울리면서 발언자의 마이크는 꺼지게 됩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당 박인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당 기호 3번 박인우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팍팍한 삶을 사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안동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북대 포항공대 전자공학과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과학자입니다. 제가 가톨릭 상지대학교에서 20년간 교수를 하다가 이번 총선에 출마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먼저 출마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안동이 그동안 너무 낙후되었습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안동은 늘 그대로 있습니다. 안동을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우리 안동의 젊은이들이 절망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푸른 미래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학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현실 정치에 참여하여 안동과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싶습니다. 우리 안동을.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김광림 후보의 기조 연설입니다. 안동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기호 1번 김광림입니다. 우선 공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새누리당의 공천은 당에서 내린 것이 아니고 안동 시민 여러분들께서 여론조사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공천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동은 경상북도 생긴 지 700년 만에 지난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님을 모시고 1,500여 도청 공무원이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경상북도의 신성장 중심, 세계적인 관광, 문화, 역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에 안동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10조 원 넘는 예산으로 300여 개의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땅 위에는 4통팔달의 도로가, 철도가 뚫혔습니다. 땅 밑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왔고 전기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기업인 SK 기업이 백신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동이 살고 싶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편안한 도시가 되도록 함께 일구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성노 후보의 기조 연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동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다 보니 올 봄에도 어김없이 벚꽃이 활짝 피었더군요. 더불어민주당 후보 기호 2번 이성노입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안동의 어르신들의 손을 잡을 때마다 놀라는 것은 그분들 중 손가락을 잃어버린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릴 때 작두질하다 그런 것 같은데 마음이 아픕니다. 안동 시민 여러분, 그동안 자식 낳아 기르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주신 순하고 착한 안동의 이웃들과 어르신 여러분, 정말 수고가 크시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미안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다시 나섰습니다. 지금 이 나라 경제가 엉망입니다. 주가지수 2,000, 국가부채 600조, 가계부채 1,300조, 거기다 우리나라 수출은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그 탄탄하던 포스코는 이제 부실기업이 되었고 조선업계는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왜 그리 이리 된지 아시는지요?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그랬다고요? 네,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모든 후보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과 각 후보자에게 드리는 개별 질문,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한 공약 토론, 그리고 각 후보가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취지에 맞게 답변과 실현 방안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의 모든 질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안동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공통질문입니다. 경북도청이 안동 예천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조기 정착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안동과 예천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신도청 시대를 열기 위한 안동과 예천의 상생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순서에 따라 새누리당 김광림 후보부터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안동과 예천이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구 조정으로 보듯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는 신도시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서비스 제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법원은 상주에 가야 되고 세금은 영주에 가야 되고 또 무슨 이런 증명서 띄기 위해서 안동에 와야 되고 쓰레기 봉투도 색깔이 각각입니다. 이런 것부터 좀 조정해서 한 곳에 가서 그 신도시 주민들이 편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동과 예천이 힘을 합쳐가지고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도청 진입도로 할 때 같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앞으로 예천공항 새로 여는 문제랄지 그리고 중부 내륙 고속철도 만드는 문제, 세종시하고 도청하고 도로 개설하는 문제, 그리고 관광객 유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예천과 안동과 예천이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조금 시간을 보면서 선거구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행정구역이 통합되도록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천 국민의 대부분이 안동의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성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동 신도청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동과 예천이 함께 더불어 발전하여 살기 좋은 고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동 예천 통합이 필수적입니다. 신도시는 최고의 기술로 미래 천년을 위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건설해야 되고, 안동은 정신문화의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세계 속의 한국 속의 안동을 실현할 수 있는 정신문화의 수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안동 예천이 통합되려면 그런데 몇 가지 선행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은 정치적 통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시장, 시의원, 공무원을 통해 반대 여론을 주도할 수가 있고, 이래서 정치 통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동 예천이 통합이 중요한 것은 안동 시민이 잘 사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박인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성공적인 신도청 시대를 열기 위해 안동 예천의 상생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안동 예천 간 국회의원 선거구 단일화가 우선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선거구 획정 문제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안동은 안동대로, 예천은 다른 쪽으로 구역이 확정돼 가지고 정해졌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민의를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둘째, 주민들의 동질감 확보를 위해 안동국제탈춤축제, 예천곤충축제, 각종 체육행사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안동, 예천 주민들의 동질감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셋째, 안동시청과 예천군청 간의 공무원 인적 교류도 상생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넷째, 안동 예천 간 시내버스 노선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도 상생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들에게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질문은 사전 투표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성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개별 질문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네,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직장을 은퇴한 이후에도 제2의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이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 수요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시니어들의 일자리 창출 방안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우리 안동 경제가 참 엉망인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 음식점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한 표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음식점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 도대체가 세금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제발 세금 좀 줄여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이 경제의 문제는, 일자리 창출의 문제와 같은 경제의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안동이 발버둥을 쳐봐야 국가 경제가 엉망인 상황에서 또 서민들의 그 살림을 짓누르는 세금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한 아무리 우리가 애써봐야 참 그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같은 문제도 또는 소외계층을 우리가 돌보는 문제도 우선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동은 별나라가 아닙니다. 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섬나라도 아닙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박인호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중 FTA를 비롯해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으로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등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2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안동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안동시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후보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농산물 가격과 물량을 예시하고 유통에 대한 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농민들은 가격 변동에 매우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농사 짓는 농민들이 판매 가격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농업에 드는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정부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을 단순히 생산하여 판매하는 1차 산업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말 단위 기업,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해 연간 산업이 함께 발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것이 곧바로 6차 산업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농업에 대한 개념이 생산 중심주의에서 가치 중심주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선진국들은 친환경, 유기농, 다품종 소량을 하면서 국가가 농민에게 직접 지불 방식을 통해 농민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김광림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동 예천으로 이전한 신도청의 대중교통 접근성 문제로 도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특히 경주와 영천 등 경북 동남권 지역 주민들이 신도청까지 가려면 대구를 경유해 버스를 갈아타야 하고 일부 시군은 아예 노선이 없는 실정입니다. 신도청 접근성 향상을 위해 후보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있어야 사람이 오고 기업도 오고 돈도 왔다 갔다 합니다. 우선 전국 단위에서는 2시간 이내에 안동으로 올 수 있도록 하고 경북 내에서는 1시간 이내, 안동 시내 한 바퀴 뺑 도는 데는 30분 이렇게 오도록 해야 됩니다. 우선 서울서 안동까지 오는 KTX 열차가 3조 5천억 의 예산으로 지금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 되면은 1시간 반 이내로 될 겁니다. 중부 내륙 고속철도도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종시하고 우리 경북 도청하고 107km 4차선 고속도로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천공항도 열어서 변기로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서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경상북도 내에서 1시간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선 포항까지는 62km밖에 안 되는데 지금 2시간 넘어 걸립니다. 이게 지금 5천억 예산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50분 만에 올 수 있게 될 겁니다. 경상북도 내에 발전자 교통 체계를 전부 완성이 되면은 2020년 되면은 어디서든지 1시간 이내에 올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동과 예천에는 동일 교통 시스템 이런 게 돼가지고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야 될 겁니다. 우선 버스 요금은 1,300원으로 되었고 택시 요금도 2,800원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진입 도로를 많이 높이고 서로 안동서 예천까지 바로 가고 예천서 안동까지 볼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안동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다시 공통질문입니다. 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신도시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예상되면서 안동 구도심의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 위상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구도심 공동화를 대비하고 안동시와 신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순서에 따라 국민의당 박윤우 후보에게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신도청이 있는 신도시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안동 원도심의 공동화는 더 심각하게 됩니다. 원도심의 공동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원도심에 많이 살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 역사 부지에 고급 주거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경상북도 산하기관이나 협력업체를 원도심에 유치하여 원도심 정주인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 안동시는 구시장, 신시장을 끼고 구도심과 도청 소재지 이전으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신도심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도심의 활발한 개발에 반하여 구도심은 침체에 갈수록 빠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면 원도심을 중심으로 도시 재생 계획을 수립하여 원도심이 안동 역사의 본거지입니다. 이 부분을 첫째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이 제대로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새누리당 김광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중구동, 서구동, 명륜동, 구시장 이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 이것하고 도청 와 있는 쪽하고 상생돼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쪽에 사람이 많이 오도록 해야 되고 사람이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차장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교통 시스템도 전부 다 이쪽에서 시작하고 이쪽에서 끝이 날 수 있도록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8년간 저는 안동 종교문화타운, 그 다음에 최근에 확보한 구시장 중심으로 글로벌 명품 시장에 50억 원 확보, 그리고 200억 원으로 도시 재창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기 떠나고 난 뒤에 6만 평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댐에 있는 물을 글로 흘려보내가지고 천리천으로 보내도록 해서 수변공간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짓고 한옥도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것 전부 다 포함해서 설계비 2억 원을 국비에서 확보해가지고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 안동 시민,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셔가지고 이 설계를 이루어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성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신도청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만일 인구나 자본의 유출로 기존의 안동 도심이 공동화되면 안 됩니다. 특히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이전으로 우려되는 상권 이탈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기차역 이전을 당장이라도 중단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공약으로 내놓은 그런 정책이 하는 새로 들어온 기차역과 기존 도심을 연결하는 모노트레일 건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관광객과 유동 인구들을 일단 구 도심으로 새로운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서 내리면은 무조건 구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게 모노트레일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도시와 신도시의 그 균형 발전입니다. 신도시는 행정도시로, 구도시는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의 개발과 이 구도시가 균형을 이루어.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들이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각 후보에게 제공되는 시간은 3분 30초입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고려해서 가급적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 두 번째 질문과 답변은 45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새누리당 김광림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이성노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청년 실업이 해결되자면은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됩니다. 이거요, 2012년 7월에 제가 속해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올라와가지고 오늘까지 1454일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소위 위원자입니다. 그저 의료 민영화 때문에 걱정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통과되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니까 2004년도 12월 29일 날 공익적인 부분은 공익적으로 풀어나가더라도 산업적인 부분은 산업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교육과 의료 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비스 발전법 같은 것은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청년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의료, 복지, 금융, 관광, 교육 이런 데 근무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자, 청년들이 안동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광 안내 앱을 개발하면은 미래부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관광 숙박업 가이드는 문화부에 가야 되고요. 또 하회마을에 해설하는 거는 문화재청에 가야 되고 또 댐에 뭐 하나 지으려고 하면은 국토부에 가서 받아야 되고
전통시장의 장보기는 중소기업청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목에 앉아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딱 해결을 줄 수 있는 법이 이 법이거든요. 이 법이 통과되면은 2030년까지 70만 개 청년 일자리, 2020년까지 35만 개 일자리가 생기는데 이거 좀 되면은 제가 국회의원 되고 하면은 모시고 갈 테니까 민주당 의원님을 좀 설득해서 법 통과시켜 주실랍니까? 네, 그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통과 안 돼서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치 경제가 침체되고 나라가 어렵다 이렇게 들립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 경제가 어려운 것은 이 나라의 재정, 경제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새누리당과 이 정부는 지금 대기업과 부자 일부 특권 계층만을 위한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그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인가? 지금 일부 계층들은 돈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돈을 해외 관광, 해외 명품 구입, 해외 유학, 호화 외제 자동차 등 해외에 나가서 해외의 돈을 펑펑 쓰고 있는 것입니다. 1,000만 원짜리 핸드백을 갖고 다니는 분들은 절대로 안동에서 돈을 안 쓰고 있습니다. 안동의 지역 경제가 잘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비스 발전 기본법 여기에는 이것이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경제가 어렵다고 한 건 없거든요.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그 법을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후보자께 주어진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성노 후보가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이 서비스 발전 기법 이걸 좀 더 말씀드리면요. 이 법에는 교육과 보건과 의료 등 공공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 완화로 영리병원이 생기고 영리병원 등이 도입이 쉬워져서 보건 의료 부분의 민영화의 영리화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 아시는 분, 보신 분 다 보셨겠지만 시코 같은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그 의료비의 증가로 사람들이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있다가 쫓겨나고 또 국립의료원과 같은 이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돌봐야 될 그런 병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 환자를 병원 문을 닫고 환자를 내버리고 있습니다. 덤핑을 해서 길거리로 나앉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사해서 우리가 법을 다시 한번 통과시킬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요. 이 서비스 발전 기본법에는 영리법인의 영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은 영리병원이 생긴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선 그거는 의료법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재 의료법 제33조에는 의료기관의 설립 주체를 의료인, 국가,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거를 영리법인으로 하자면은 의료법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서비스 발전 기본법에는 영리법인이라는 영자 한자도 없습니다. 다만 병원을 운영해보고 또 간호사분들을 운영해보고 하는 것을 해외에 우리 기술을 수출할 경우에 이거 지금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관련되는 그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지 서비스 발전법이 되면은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이 된다?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시민들에서 확실히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현행 의료법으로 33조로 절대로 의료인이나 국가나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그거 하자면은 그 법을 보건복지법을 거쳤는데 그거 고치는 거 저희들도 원하지 않고 절대로 그래야 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발전 기본법은 청년 일자리 법입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예. 네, 후보님 더 하실 의견이 있으신지. 예, 그 말은 뭐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나라 법 운영 체계가 어떻습니까? 법을 운영하는 거 보면은 정부도 그렇고 온갖 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결국은 사회적 강자라든가 대기업 같은 일본 특권 계층을 위해서 법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공된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질문하실 후보를 먼저 선택하신 후에 토론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국민의당 박인우 후보가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김강림 후보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조연설에서 8년 동안 10조 원을 유치했고 2015년 1조 5천억을 유치했다고 의정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혹시 그 예산 부풀리기 한 것이 아닙니까? 중앙선 복선 철도 사업비 6천억 원 주장, 안동 국회의원도 하시고 의성 국회의원도 하시고 예천 국회의원도 모두가 자기가 유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안동 예산입니까? 의성 예산입니까? 영천 예산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분명한 거는 없던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생겨서 1시간 20분 만에 청량리에서 안동까지 오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중에 3조 5천억 예산으로 도담에서 안동까지 집중적으로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박인우 후보님 주장대로 하면은 만약에 서울 강남에서 안동에 1시간 20분대에 올 수 있도록 하자면은 강남 수서에서 중앙선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한 3조 원 정도 듭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종착역인 안동을 위해서, 안동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예산인데 그건 안동 예산하고 아무 관계 없겠네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노선별로 잘라가지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 이후에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도 지역별, 노선별, 거리별 예산은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누가 주도적으로 이 예산을 가져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확보를 했느냐 하는 중심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김강림 후보님의 재산 증식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제 영부 차관 퇴임 시에 재산 신고액이 13억 원 정도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11년이 지나가지고 현재 재산이 59억 정도로 재산 신고되어 있는데 무려 46억 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 시민들에게 혹시 그 재테크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이건 박은호 후보께서 잘 알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재정경제부 차관 그만둔 이후에 지금까지 제 재산을 사거나 특히 팔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공직자 재산 후보 등록은 처음에는 기준시가로 했다가 이게 이제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물건은 물목은 똑같은데 기준시가가 조금 바뀌면서 시가가 좀 조정되고 시장 가격으로 되면서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19대 제가 국회 출마했을 때 상대방 모 후보가 계속해서 이거 주장하고 파헤쳤습니다. 그러나 그때 재산 규모는 좀 다르지만은 그 후보도 4억 재산이 12억 된 거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우 후보의 재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5년 전에 아주 적은 금액이 팔지는 않았지만은 그대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한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못다한 말씀은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안동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다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시에는 차전놀이와 하회 별신구 탈놀이, 노다리 밟기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가 남아있고 이러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알리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사후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유교랜드의 경우는 국비 등 430억 원을 투입해 개관했지만 운영 실적이 저조해 시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안동문화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성노 후보부터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안동이 전통적인 그리고 최고의 문화 관광 도시로 본격적으로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안동이 뭐 스쳐가는 그런 관광지가 아닌 머무는 거점 관광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동에는 지금 있는 그 관광 자원이 아주 그 널리 안동 전 시내, 서울보다 더 큰 지역에 넓은 시내에 그렇게 퍼져 있는 그 산재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내 등 한 곳을 중심으로 하는 서클파크 형태로 가야 되는데 안동의 문화재 관광은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지금까지 많이 의혹이 제기되어 왔던 그 김광림 의원께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3대 문화권 사업을 그 도산에 집중한 그런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또 하나의 시행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성곡동 문화단지도 허허벌판으로 남아있는데 왜 김 의원께서는 그 도산까지 갔는지. 네, 예정된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박인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안동 하회마을이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안동시 방문객이 500만 명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2020년 안동시 계획이 1천만 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달성하려면 현재와 같은 계획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내용 있고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그런 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안동 탈춤의 경우 기존의 체육관식 행사를 벗어나 안동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전환되어야 하며 축제 장소도 강변의 탈춤공원이 아니라 안동 시내 중심지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축제를 즐긴 후 곧바로 인근 골목을 찾아 식사를 한다든지 농산물을 산다든지 소비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목성교에서 동문동 사거리까지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한양아파트 앞 대로변에서 대공연장을 만들고 축제를 본 후 각 골목마다 색다른 체험을 하면서 안동 경제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김광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회자님께서 430억 예산을 들인 유교랜드가 부실이다. 이렇게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우선 이거는 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없습니다. 지금 그냥 경북관광공사에 그냥 맡겨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성노 후보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산재에 있는 그 프로그램과 연계를 시켜 나가야 된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게 맞고요. 그리고 박인우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축제를 왜 꼭 강변에 가서 하느냐. 시내에서 하고 마치고 난 뒤에 시민들과 어울려서 식당에도 가고 같이 춤도 추고 해야 된다는 그런 찬성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준 공공기관에 맡겨두기보다는 민간 위탁 생각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성노 후보님께서 왜 3대 문화권 멀리 갔노? 했는 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 2010년 벌써 예산이 돼서 투자되고 있는데 우선은 유교랜드가 있는 관광단지의 땅은 평상 70만 원입니다. 그 땅을 누가 대야 되는지 안동시에서 예산을 대야 되는 겁니다.
현재 부지에 가 있는 거는 평당 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싼 땅에 가고 거기에 도산서원도 있고 정신문화 뭐 관련되는 모든 자산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직접 효과 때문에 거기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각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고 상대 후보는 공약에 대해 질문하는 공약 토론 시간입니다. 먼저 국민의당 박인우 후보의 공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국민의당 후보 박인우의 공약을 5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교육 정책입니다. 경북 신도청 시대에 걸맞는 교육기관 유치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고등학교를 유치하고 안동대에 의과대학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경제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IT 산업을 리드해온 안철수 대표와 함께 IT 산업을 안동에 유치하고 첨단 의료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년 실업자 100만 명 시대에 우리 지역의 젊은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척경일 것입니다. 세 번째, 농업 정책입니다. 농산물 가격, 물량 예시 및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겠습니다. 비료, 농약, 종자, 농자재에 대한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겠습니다. 넷째, 사회복지 문화정책입니다. 안동에서 노부를 부양 시 경제적 지원과 함께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다문화 가구에 대한 교육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시산업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경쟁력 강화와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이어서 후보 간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국민의당 박인우 후보의 모든 공약에 대해 상대 후보들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공약과 관련 없는 내용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제한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새누리당 김광림 후보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예. 박인우 후보님 그 공약 속에 농업 쪽에 보면은 농업 생산비 최저 생산비를 좀 보장을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농업과 농민에 대한 거는 있는데 농촌 전체에 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박인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그 농업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자료를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농업 정책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농업에 그러니까 농업인들의 생계 보장 차원에서 생산비를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성노 후보가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글쎄, 박인우 후보께서 좋은 공약을 내세운 것 같은데 제가 특별히 질문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예, 다른 질문, 공약과 관련해서 다른 질문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약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약을 미리 받은 적이 없어서 질문 안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엔 새누리당 김광림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안동의 인구를 30만, 일자리 3만 개, 그리고 기업 유치 200개, 그리고 기관 유치를 100개 30년까지 해야 된다 하는 목표로 우선 청년 일자리 창출을 그 내용의 주된 내용으로 하고 또 농업과 문화를 살려서 같이 창조 경제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원도심과 또 도청 신도시 간의 상생 발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안동이라는 다른 도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브랜드 가치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10개 부문에 60개 사업을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구체적인 것은 선거 홍보지로
아마 집으로 배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첫째 예를 들면 한강 이남 최고 실속 경제도시 속에서 빠른 경제 접근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세종시와 도청 간에 107km의 고속도로를 만든다. 그 다음에 안동서 도청까지 새로운 도청 진입도로를 만든다. 그리고 청량리에서 안동 오는 철도 이외에 강남에서 직접 중앙선에 연결해서 오는 도로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별 추진 사업은 용상의 동부 터미널 설치, 안동 교육 강화를 위해서 강남에 중학교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종교타운의 성공적 마무리. 네, 발언 시간 종료됐습니다. 네, 이제 다른 후보들이 새누리당 김광림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성노 후보가 먼저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김광림 의원께서 그동안, 예산을 많이 따오셔서, 안동을 위해서 애쓰신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동 시민이 느끼는 그런 경제 성과에 예산 확보의 성과가 과연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네, 질문 시간은 30초로 제한됩니다. 김광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막연한 질문 같은데 예를 들면은 SK 백신 공장에 300명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모 대학에 한 대학만 31명의 직원들이 거기에 근무를 새로운 일자리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의 예산이 아까 8년간 300개의 사업이 유치됐다고 하는데 그런 산업 하나하나마다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또 관련돼서 공사를 하다 보면은 트럭도 먹고 살게 되고 덤프 트럭, 그 다음에 포크레인, 그 다음에 또 빚이 졌던 집들은 짜장면 외상값도 갚게 되고 하는 자잘한 그 성과들이 안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60개 사업하는 동안에는 더욱더 안동의 경제 낙수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네, 이번엔 국민의당 박인우 후보가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김광림 후보님 공약에 중에 한강 이남 최고의 실속 경제 도시를 만든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남들에게 혹시 보이기 위한 전시성 행정이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안동 시민들의 삶은 그동안 보면 김광림 후보님께서 8년간 하시면서 시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북 23개 시군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지역 내 총생산이 꼴찌에서 2등. 네, 질문 시간이 제한됐습니다. 자, 조금 더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GRDP라는 국내 총생산이라 하는 것은 그 전 단계 4, 5년 전에 했던 것들이 거기에 당해 연도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는요, 예를 들면은 박인우 후보가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월급 받아서 쓰는 돈 이외에 선대에서 받은 거, 자기가 사는 부동산 이런 것들이 또 현금화되어서 쓰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GRDP라는 게 한 해, 한 달 벌어들이는 수익이지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안동의 땅값이 많이 올랐고 또 인구도 34년간 줄어오다가 최근 7년간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이성노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잠깐만요. 네, 저는 몇 가지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국회를 제가 국회로 입성하게 되면 그 국회를 과감하게 개혁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의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특권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뭐 한꺼번에 다 줄이기 어려우면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세비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가면 제발 싸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여야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은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의 그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로 전환하여 정치권의 갈등과 분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 기초단체 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여 지방자치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 학교라는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지금 안동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세금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멍가게까지 현미경 같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간이 과세자 네, 발언 시간이 종료돼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이제 다른 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성노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국민의당 박인우 후보가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이성노 후보님의 공약 중에 보면요. 초중고 무상급식 차별 없이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공약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공약인지 아니면 이 후보님 자체의 공약인지 알려주시고요. 필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도 아시는 대로 좀 알려주세요. 예, 무상급식의 확대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그런 그 공약입니다. 그리고 재원 확보를 하시는데 이 재원이는 사실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큰 우리가 세금을 많이 쓰는 분야가 어디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작년에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사온 나라입니다. 무려 9조 원어치의 무기를 외국에서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드가 들어오면은 한 포대당 1조 5천억에서 두 포대만 들어와도 3조 원어치의 무기를 더 사야 됩니다. 이런 거를 좀 줄여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사올 때도 네, 이번엔 새누리당 김강림 후보가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후보님, 국회의원이 300명이거든요. 초선으로 돼가면은 참 제한적일 겁니다. 그런데 개혁하시겠다고 특권 50%, 세비 50% 줄이겠다. 저도 찬성입니다. 싸우지 말라. 이게 찬성입니다. 그런데 내려가면서 정당 공천제 폐지하자. 저도 그 찬성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정당 공천제 하면은 현역 의원들이 다 돼요. 시의원들 전부 다. 그리고 구멍가게에 세무조사 했다는 그 사례를 주십시오. 그거는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세무조사 할 수 없습니다. 네, 이성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질문이 지금, 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데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간단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당 공천제 없애는 저도 찬성인데, 예. 그렇게 하려고 해보니까, 예. 지명도가 높은 현역 의원들만 전부 당선되고, 신인들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깊이 고민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고, 예. 그 다음에는 구멍가게 돼서 세우고, 그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네, 이제 그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당, 현역 의원, 정당 공천제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게 무슨 사건입니까? 지금,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 아니겠습니까? 이,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후보들을, 자기들 의원들을 스스로 뽑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공된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후보들의 공약 토론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안동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중학교 졸업 후 대구를 비롯해 다른 시도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안동의 교육 환경과 수준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 때문인데요.
후보자께서는 안동의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발언 순서에 따라 새누리당 김광림 후보부터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참 안동 참 안타까운 게 안동은 중학교까지만 안동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영주로, 영양으로, 거창으로, 울산으로 이렇게 보내야 된다 하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옛날엔 전부 안동에 공부하러 모였댔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문제인 게 중학교 3학년 졸업생 수가 고등학교 1학년 입학 정원보다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새로 학교를 만드는 것은 참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실적으로는 현재 있는 학교에서 잘 해야 되겠다. 우선 선생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만큼 존경받고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시와 나라가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함께 나서야 되겠다. 학생은 공부하는 장소가 내 집보다도 더 편하게 덥지 않고 시원하고 의자도 좀 이렇게 고급 의자가 될 수 있고 책상도 높낮이가 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되면서 전국의 유명한 인터넷 강의들이 오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빠른 대학 입시 정보를 듣고 대학마다 수시 전형에 대비해 가지고 수시에 대비해 나는 그런 설명회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왜 영양의 모 여고가 잘 되는지, 왜 영주의 사립학교가 잘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안동에도 풍산고등학교가 왜 잘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선생님, 학생, 학부모님들이 가서 보고 벤치마킹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성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동은 전통적인 교육도시로 지방 명문대인 안동대학교가 있고 역사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지금 침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오랜 수건인 안동대학교에 의대, 약대를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안동대학을 경북 유일의 거점 국립대학으로 키우고 그렇게 되면은 지역의 인재를 외부로 빼앗기지 않고 붙잡아둘 수 있는 아주 가장 좋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입 직원 채용 시 지역 인재 할당제를 강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안동 지역에 대학이 3개 있습니다. 각 대학의 우수 졸업자를 선발해서 시청 등 공공기관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제를 확대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가 혁신도시의 건설이었는데 우리 경북도가 김천 혁신도시로 옮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참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박인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인재 육성 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안동은 예로부터 교육의 도시라고 많이 불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근 지역보다 명문대 입학 수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동시에서 안동시 장학회나 태계학당 등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북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도민들의 교육 욕구에 합당한 과학고를 유치하여 이 지역의 젊은이들이 안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졸업 후 안동에서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저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함께 안동에 의료 IT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원격 의료, 인공지능, 헬스케어, 컴퓨터, 보안, 소프트웨어 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낙후된 경북 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도청 신도시의 성공적인 1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후보들께서는 도청 신도시 배후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성노 후보부터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먼저 이 시점에서 제가 우리 옆에 앉아 계신 김광진 의원께서 유치하신 국가 백신 산업단지에 대해서 저는 큰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방송 토론에 들어있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광진 의원께서 상당히 아마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 토론에서 단 한 가지 국가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국회는 자신의 지역구 경제 개발이나 경제 발전만을 논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역을 대표해서 국가의 운영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 건 나라를 운영해야 될 국회의원이 지역 개발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지역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국가 산업단지에 관련돼서는 신재생 산업단지를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국민의당 박인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안동 인구 30만 자족도시를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안동시와 신도시가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 육성이 시급합니다. 안동은 낙동강 상류에 있어 도시의 특성상 일반 산업단지보다는 청정산업의 유치가 절실합니다. 저는 현재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북바이오 산업단지를 국가 산단으로 확대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이오 산업과 더불어 안철수 대표와 함께 신소재 IT 융합 산업, 의료기기 산업을 산업단지에 추가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김광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80년부터 82년까지 3년간 35년 공직 생활 중에 3년간을 상공부 장관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산업단지 조성에 관여를 많이 했댔어요. 그때는 어땠냐면은 국가가 먼저 주도적으로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싼 분양 가격으로 회사 보고 들어오라 그럽니다. 마산 수출 자유단지가 그랬고 구로공단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불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공약해도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모두 다가 안동에 공업단지 만든다고 했지만은 그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둘러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국가공단 총량제가 돼가지고 전국에 41개, 경북은 6개로 딱 묶여져 있는 겁니다. 이거 더 이상 늘릴 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현재 안동에 30만 평의 바이오 단지에 있는 단지를 우선 SK에서 좀 늘려달라 이렇게 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9만 평 늘리고 앞으로 10만 평 더 늘릴 겁니다. 수요에 기반해서 야금야금 늘어가는 게 우선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특성화돼 가지고 예를 들면 신소재라든지 이 SK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새로운 국가단지를 특성화시켜서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들이 직접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앞선 토론과 방식은 동일하며 각 후보에게 제공되는 시간은 3분 30초입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고려해서 가급적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 두 번째 질문과 답변은 45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국민의당 박인우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김광림 후보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24일 안동선거관리사무소에서 국회의원 후보 등록 시에 김광림 후보님이 저와 이성노 후보님에게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이
둘이 다 출마해서 각각 15%를 얻을 수 있겠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혹시 뭐 설명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 기억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뭐 개별적으로 가서 두 분이 많이 나오면은 그 국민들 투표 득표율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뭐 이렇게 뭐 말씀을 뭐 했는지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박인우 후보께 좀 언짢았다 하면은 제가 그 표현이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공당의 후보로 이게 출마를 했는데 저인데까지 이러시면 우리 일반 시민들인데는 얼마나 큰 그 언어적 폭력을 가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인 후보 재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후보님이든 상관없습니다. 재질문하실 게 있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성노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예, 뭐, 하신 건 사실입니다. 하신 건 사실인데, 뭐, 저는 뭐, 크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개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김 의원께서, 걱정해 주시는 한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저는 별로 드리고 싶은 말이 없고, 김광림 의원께서는 우리 새누리당,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건, 새누리당 8년 동안에 새누리당이 경제만은 잘한다고 했는데 민주당 정부 10년 동안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이 후보님 지금 질문은 이제 박인호 후보께서 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그래요? 답변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 순서가 돌아오면 그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인호 후보님 더 추가 질문하실 게 있으면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아직 1분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앞으로 안동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잘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셨습니까? 네, 주도권 토론은 주로 정책과 정견을 위주로 토론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광림 후보 순서입니다. 진행하시죠. 후보자 상호 토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박인우 후보께 농업에 대해서 계속 쉬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동이 농업이 잘 되자면은 우선 물 걱정 없는 안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낙동강 댐에 있는 물을 농가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처음 시작한 것이 지금 와룡에 있는 저수지 하나 만들어서 땡겨 올렸거든요. 이런 것들을 동쪽에도 만들고 서쪽도 만들고 또 남쪽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농기계 이임되든지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농업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농민들이 좀 더 과학적인 이런 농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박인우 후보께서는 공과대학 나오셨죠? 네. 예. 그런데 그저께 농림부 장관이 바이오웍스라는 안동의 식물 공장 보니까 상추 재배하는 수경 재배하는 데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우선은 땅 속에는 정해진 질소, 칼슘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수경 재배하면 여러 가지로 조건을 본인이 농사 짓는 사람이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병도 덜 들게 하고 수확량도 많게 하고 또 그다음에 청정 채소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그분하고 제가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런 농업에서도 소프트웨어의 콘텐츠를 집어넣는 농업이 안동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공과대학 나오신 분들이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데 대해서 박인우 후보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격으로 농산물 품질 관리를 위해서 전자공학 이런 기술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